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올해 가장 핫한 주식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엔비디아를 꼽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이슈가 많았던 주식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꼽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주식 가격이 올해 많이 내려가면서 테슬라의 성장과 로보택시 그리고 FSD에 대한 기대 혹은 확신이 의심으로 바뀌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테슬라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FSD라는 현실성 없는 자율주행이라는 플랫폼을 들고 나와서 일론 머스크가 스토리텔링으로 주식의 가격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있고 1년 후에 테슬라의 주식 가격이 22불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애널리스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22불이라는 수치가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사실 지금 테슬라의 시가총액도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테슬라가 한 주당 15불 정도 했던 2017년, 2018년 당시에 10명 중에 9명은 도로에 다닐 수 있는 전기차라는 개념은 현실성이 없고 테슬라라는 회사는 곧 망할 거라고 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비전은 스토리텔링에 불과하고 결국 회사가 파산할 거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확실히 납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가 바로 테슬라 모델 Y입니다. 자, 올해 들어 저는 2017년, 2018년에 느꼈던 분위기와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지금은 전기차가 아니라 이번에는 로보택시와 자율주행 혹은 FSD 플랫폼이 말이 안 되고 필요도 없는 플랫폼이며 일론 머스크가 또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주가가 중요한 서포트였던 180불 선을 뚫고 160불까지 내려왔을 때 페이천 멤버분들과 7년 만에 테슬라 주식을 다시 분할 매수하기 시작을 했고 150불일 때도 추가 매수를 했으며 140불까지 내려갔을 때는 멤버분들과 아주 크게 매수를 했었습니다. 자, 2017년, 2018년도에 테슬라 주식을 15불에 매수를 하고 나서 주가가 바로 10배 오른 것이 아니라 2, 3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크게 올랐었는데요. 지금도 테슬라 주식을 매수했다고 해서 2, 3개월 혹은 1, 2년 안에 갑자기 주가가 크게 오를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올린 여러 영상들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의 성장 포텐셜은 상상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전기 충전소 시장도 장악하고 있고 배터리 비즈니스도 선두 자리에 있으며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세계 어떤 회사와 경쟁조차 불가능한 회사입니다. 거기다가 에너지 부문에서도 테슬라 월로 앞서가고 있는 회사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테슬라 로봇 역시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앞서가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식 가격은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거죠. 자,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플랫폼입니다. 저는 사실 FSD 12.3 버전을 이용하고 나서 너무 놀랐고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오늘 나눌 영상에서 테슬라의 FSD에 대한 엔비디아의 CEO인 젠센 황의 생각을 듣고 나서는 테슬라에 대한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서 젠센 황의 인터뷰를 편집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아마 젠센 황의 인터뷰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께서도 남들이 말도 안 된다라고 했던 제품들을 만들어서 선보이고 있는 분이시고 절대 입에 발린 말을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분의 인터뷰는 꼭 챙겨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디스크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페이천 서비스를 통해서 저와 투자를 40년 이상 하신 전문가 두 분과 비트코인 거래소를 직접 만드신 가상화폐 전문가의 인사이트와 매수 매도를 나누면서 함께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페이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주식들을 상당히 많이 팔로우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로 다 나누기는 힘들어서 얼마 전부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차트와 패턴이 흥미로운 주식들을 가끔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주식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제 인스타를 팔로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You also saw Elon talking about the incredible infrastructure that he's building, and one of the things that's really revolutionary about the version 12 of Tesla's full self-driving is that it's an end-to-end generative model, and it learns from watching videos, surround video, and it learns about how to drive end-to-end and using generative AI predict the path and how to understand and how to steer the car. And so the technology is really revolutionary, and the work that they're doing is incredible. 자,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의 말에 따르면 인공지능 시대가 크게 성장할 분야는 predictive AI가 아니라 generative AI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절대로 인공지능 시대에 앞서가지 못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월가에서도 generative AI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크게 투자를 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테슬라의 FSD 같은 경우에 그동안 수집되었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행 시 다음 움직임을 예상하는 Predictive AI 시스템이었고, 그것도 아주 오래된 버전의 Predictive AI 시스템이라고 소위 전문가라는 분이 인터뷰에 나와서 말씀을 하셔서 인터뷰 호스트분과 약간의 언쟁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젠센 왕의 말에서도 들으셨듯이 FSD는 더 이상 Predictive AI가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비디오에 잡히는 장면과 사물들을 인지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Generative AI로 발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뷰의 다음 부분을 듣고 나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에서 론 베런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오늘 인터뷰에서 젠센 황도 FSD 12.3 버전과 그 이전의 버전들과의 차이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정말 테슬라의 FSD 12.3 버전이 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FSD가 또 한 번 한 단계를 훌쩍 넘어섰는지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인터뷰의 남은 부분을 듣고 추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ensen, just one more quick last question. I'm glad you talked about the auto business and what you're seeing there. You mentioned that automotive is now the largest vertical, enterprise vertical within data center. You talked about the Tesla business, but what is that all about? Is it self-driving among other automakers too? Are there other functions that automakers are using within data center? Help us understand that a little bit better. Well, Tesla is far ahead in self-driving cars. 자, 방금 들으신 대로 인공지능 분야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회사의 CEO 입에서 자율주행 플랫폼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책으로 인공지능 분야를 공부한 애널리스트나 교수님들이 아니라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이 좋은 GPU 칩을 생산하면서 게이밍 분야로 시작을 했지만 현재 인공지능의 성장에 핵심 역할을 하는 회사의 대표 입에서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있어서 세계 어떤 회사보다도 월등히 앞서가고 있다라고 방금 CNBC에서 나와서 말을 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한마디가 신뢰가 가고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어서 인터뷰의 나머지 부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Tesla is far ahead in self-driving cars, but every single car someday will have to have autonomous capability. It's safer, it's more convenient, it's more fun to drive, and in order to do that, it is now very well known, very well understood that learning from video directly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train these models. We used to train based on images that are labeled. We would say this is a car, this is a car, this is a sign, this is a road, and we would label that manually. It's incredible. And now we just put video right into the car and let the car figure it out by itself. But it requires just an enormous training facility. And the reason for that is because the data rate of video, the amount of data of video is so high. 자, 젠센 황의 말에 따르면 앞으로 데이터가 가장 많이 필요한 분야가 놀랍게도 자동차 분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지금 일론 머스크가 론 베런 그리고 젠센 황 같은 분들이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올 거라고 여러 번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는데 아직도 자율주행 시대는 허구이자 불가능한 플랫폼이며 자율적으로 자동차들이 운행하는 플랫폼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마치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초창기에 전화기가 전화 기능만 하면 되지 무슨 인터넷 기능이 필요하냐. 분명히 인터넷 기능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고 스마트폰을 비싸게 팔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상상조차 되지 않는 세상이죠. 하지만 정말로 스마트폰이 나왔던 초창기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 가능한 스마트폰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똑똑히 납니다. 자, 젠센 황과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경우 자동차 사고가 훨씬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트래픽이며 길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방금 들으신 대로 자율주행 시대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올렸었지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욕을 많이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자동차 회사들처럼 자율주행을 라이더, 즉 레이더를 이용해서 앞에 물체들을 간파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카메라로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10명이면 10명 다 자동차 운행을 하면서 카메라로 주위 상황들을 그 짧은 시간 안에 간파하면서 판단하고 운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역시나 일론 머스크가 남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겼던 카메라로 자율주행을 해냈고 지금은 다른 어떤 회사들보다도 뛰어난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라이더가 아니라 카메라를 처음부터 사용한 이유 역시 일론 머스크와 젠센 황 두 분 다 생각이 같았는데요. 레이저를 주위의 물체들을 간파하는 데 있어서는 제약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레이저를 통해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주위에 어떤 물체가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간파해서 차가 피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로 앞에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앞으로 갑자기 나올 가능성이나 앞에 신호등들이 빨간색인지 초록색인지 노란색인지 구분할 수 없으며 레이저를 쏜다고 해서 표지판에 적혀있는 문구를 읽을 수는 없는 일이죠. 따라서 일론 머스크가 아주 오래전부터 라이다로는 자율주행을 이루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었고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는 카메라로 주위 환경들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모든 물체들을 일일이 머신러닝을 통해 학습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많은 지형과 표지판, 상황들을 카메라가 간파해서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운행한다는 것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회사들이 카메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발할 엄두조차 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테슬라가 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젠센 왕이 언급했던 부분 중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FSD 시스템의 특정 사물을 일일이 인지할 수 있도록 사람이 이거는 나무다, 이거는 자동차, 이거는 표지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학습을 시켰었는데 론 베런도 똑같은 말을 했었지만 테슬라의 FSD 12.3 버전부터는 사람의 도움 없이 카메라만으로도 이제는 알아서 주위의 모든 사물들을 알아서 인지를 하고 그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한 후에 운행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Predictive AI가 아니라 테슬라의 FSD도 월가를 포함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Generative AI 플랫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FSD가 이제는 카메라가 스스로 주위 상황을 찍으면서 상황을 바로 인지하고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서 결정까지 하는 단계에 왔다는 것이고 더 기대되는 것은 머신러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드라이빙 마일스 같은 경우에 세계에서 최초로 1 billion 드라이빙 마일스를 넘어섰고 이제부터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스스로 머신러닝을 통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그 발전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거라는 점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트윗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될 FSD 12.4 버전 같은 경우 12.3 버전보다 무려 5배에서 10배 이상 좋아질 거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 버전인 12.5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고속도로에서도 핸들에 손을 댈 필요조차 없어질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젠센 황 같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자율주행은 허황된 이야기이고 필요도 없는 플랫폼이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개인적으로 좀 놀랍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인터뷰의 마지막 부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ame approach that's used for learning physics, the physical world from videos that is used for self-driving cars is essentially the same AI technology used for grounding large language models to understand the world of physics. The ability to generate video that makes sense, that are conditioned by human prompt, that needs to learn from video. And so the next generation of AIs need to be grounded in physical AI, needs to understand the physical world. And the best way to teach these AIs how the physical world behaves is through video, just watching tons and tons and tons of video. 자, 인터뷰의 마지막 부분을 듣고 나서 저는 테슬라에 대한 더 많은 확신을 갖게 되었고 자율주행과 로보택시뿐만 아니라 로봇의 인공지능을 탑재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분야 역시 카메라로 주위 환경을 인지해서 머신러닝을 하는 테슬라가 앞서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젠센 황의 말에 따르면 앞으로 발전해 나갈 인공지능 시대는 더 이상 라이더 같은 기술이 아니라 실제 카메라를 통해 실제 인간의 생활과 패턴을 찍으면서 머신러닝을 하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머신러닝 플랫폼들이 결국은 사람들의 행동 패턴과 상황을 인지해야 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통해 학습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셨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머신러닝을 하는 회사는 테슬라와 경쟁조차 가능한 회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라는 회사에 대한 기대가 개인적으로 더 많이 생기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테슬라 주식을 10년 이상 팔 생각이 없다는 생각에 더 강한 확신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의 말씀이 항상 100%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손에 꼽히는 대가이시기도 하고 직접 이 분야에서 왕성하게 지금 활동을 하면서 인공지능 분야를 이끌어가는 대표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분야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정확할 거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이상 이번 인터뷰가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구독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